물론 그리고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 나처럼 가서 신나게 놀면 말하고 좋은 데를 가서 열심히 살면 30대 이후가 편하긴 합니다. 진짜 딱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때가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난 그때가 되게 좋았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제 좀 있으면 그 좋은 기간이 그 기회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물론 지금 고등학생 생활 타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자, 5-3번 보겠습니다. 요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사실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언제 했냐면 로그 배울 때도 했어요. 맞죠? 근데 지수할 때 이거 안 했단 말이지. 왜냐면 지수 방정식을 따로 안 했어. 맞지? 근데 우리가 로그 할 때는 상용 로그 활용할 때 이런 거 식 주고 하는 거 했단 말이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그 문제는 열의 9은 빼기를 하는 거고 하나 정도는 그냥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같은 식으로 지수는 열의 9이 뭘까요? 나누기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또 얘도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 주는 대로 쓰자고. y는 빛의 세기가 a고 그때 2분의 1에다가 거듭 제곱을 하는데 얼마를 한다고? 4분의 h를 하는 구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수심이랑 빛의 세기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넣어서 나누기를 하는 구조는 아니야. 오히려 그건 이제 원래 지수의 활용에서는 보통 나누기거든. 근데 이제 열의 9은 말했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열의 9은 나누긴 하는 거지만 또 하나 정도는 그냥 대입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y가 빛의 색인데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래? 64분의 1을 넣으래.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약분되고 얘가 뭐예요? 2분의 1이 몇 제곱이죠? 6제곱이죠. 근데 유일성에 따라 얘랑 같으려면 지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수 함수가 항상. 얘가 이렇게 되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y값이 같게 나오는, y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유일성 하나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게 그럼 얼마나 되게? 얘랑 같다 해서 풀면 끝나요. 그럼 h가 얼마예요? 24가 되겠다. 요런 그냥 대입해서 푸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5-3번은 자, 넘어가서 단원 마무리 문제 볼게요. 단원 마무리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지수함수 그 최근에 수능 문제들을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수능에서 그 지수함수 문제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늘리기 줄이기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y값의 변화량에 따른 x값 변화량을 아는지 묻는 게 있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0,2분의 7을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거야. 잘 봐봐. 이 얘기 푸는 건 별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점근선 기준으로 y좌표가 형성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점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1,2고요 0,1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뭐 가서 2,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죠. 맞죠 여러분? 맞니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점근선 기준으로의 길이가 2배가 될 때 한 칸 갈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근선 기준으로의 길이를 쫓아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 얘는 이제 대입해서 푸는 문제긴 해.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림 풀 때는 요걸 좀 신경 써주면 좋다는 거야. 저건 나중에 이제 비슷한 거 나오면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서 쓸 수가 없는 상태라. 나중에 저런 길이가 우리가 그때 내가 2차 함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힌트가 길이의 차이로 나올 때가 많거든. 그 길이의 차이를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사실 그래서 이런 거지. 얘는 사실 그냥 대입하라고 낸 문제긴 해. 맞죠, 여러분? 누가 봐도 그냥 대입하라고 낸 문제긴 한데 원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이게 두 칸을 갔어,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점근선 기준으로 높이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야? 2분의 1씩 두 번에서 4분의 1만큼 줄어든 거야. 그게 지금 2분의 7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점근선이 미지수라서 그걸 미지수 잡고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말했듯이 이거는 그 간격 정보가 힌트로 나올 때 쓰는 거란 말이야. 얘는 그건 아니고 사실상 대입하는 문제죠, 그냥.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지 볼게요. 5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이다가 나와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7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이다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연립을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내가 어떨 때만 지수 연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2분의 1 기반으로 움직일 때 얘는 2기반이지, 맞지? 밑이 2거나 2분의 1이거나 4거나 4분의 1이거나 이렇게 2의 정수 제곱된 형태로 된 것끼리는 연립이 돼요. 치환해서 풀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치환하면은 다 우리가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항식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다. 근데 밑이 다른 못한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지수함수랑 뭐 로그함수라든지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이런 애들끼리 연립 못해요, 맞죠? 같은 지수함수끼리도 밑이 같은 결일 때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가능한 거야. 봐봐, 어떻게 되겠어? n을 모르니까 빼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생각해봐. 이거를 라지 a라고 이걸 라지 a 같은 걸로 치환을, 그러니까 t로 치환을 많이 해요. 원래는 t로 치환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 즉 2의 m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치환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범위죠. 맞죠? 이렇게 바꾸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그리고 빼면 요건 얼마가 나와? 2분의 3이 나오죠. n은 지워지죠. 그리고 얘는 어떤 애예요? 마이너스 2제곱 따로 빼면 얼마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4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냐면 4t예요. 얘가 t죠. 빼면 얼마입니까? 3t입니다. 그러면 3t가 2분의 3이니까 3t가 2분의 3이니까 t는 2분의 1이죠. 근데 t가 애초에 뭐라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 얼마다? 1. 할 수 있나요? 그래서 m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m을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이 나오겠지. 자, 아까 t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래. 그럼 얘가 얼마야? 2죠. 그럼 얘가 얼마야? 3이죠. 그래서 n은 3이 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최종 정답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연립하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예를 들어서 2의 m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t분의 1인 거지.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의 m제곱이 있어. 그럼 이거는 t제곱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튼 t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끼리는 연립할 수 있다 없다? 연립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런 얘기야. 사실은 봐봐. 내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접근해보면 보세요.
그 점근선이 이렇게 y는 n이 있잖아. 그리고 한 놈은 지금 y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넣었더니 여기가 5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 넣었더니 2분의 7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간격이 5 빼기 n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났을 테니까 요 간격이 2분의 7 빼기 n이지. 그치 얘들아? 맞아? 근데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몇 배 차이 나야 된다고? 한 칸 갈 때마다 2분의 1씩 될 거 아니야.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4배 한 게 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아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점근 이게 당연한 거야. 지수함수 모양상. 우리가 예전에 내가 2차 함수 할 때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 정보로 해석하는 거. 제가 그때부터 계속 간격 정보를 왜 얘기하냐면 힌트가 간격 정보로 나올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K일 때 여기가 AK 제곱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반은 기억날 거야. 그치? 이런 거를 여기서부터 해갖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도 써먹어야 되고,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도 이렇게 간격 정보 힌트를 많이 준다고. 점으로 안 주고, 지금 얘는 점으로 준 거야 사실. 점으로 준 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보통은 점으로 안 주고 간격 정보로 힌트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간격 정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법들을 연습해놓으면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꾸준히 쓰입니다. 꾸준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격 정보로 풀면 사실은 n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n을 구한 걸 거꾸로 집어넣으면 m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풀이법이 지금 얘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야. 이쪽 풀이법은 어떤 거야? 방정식 입장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수 방정식을 열심히 푼 거예요. 연립해서. 이쪽은 그거보다는 그래프적인 상황을 보고 간격 정보를 이용해서 n을 먼저 구하고 이걸 대입하면 m이 나오겠죠. 그죠? 뭐 0,2분의 7 대입하면 2분의 7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가 1인 게 바로 나와서 m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치?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이법을 조금 알아두면 편하다는 거야. 뭐 못 받아들이겠으면 그냥 일단은 아니 나는 저 정도는 아직 못하겠다 하시면 점 때려 넣어서 방정식 푸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요게 좀 더 편할 때가 가끔씩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자, 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인 건데 기본적으로 같은 결인 애들이 움직여야지 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9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고요. 거기다가 빼기 28에 3의 x제곱이 있고요. 거기에 더하기 3이 있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자, 이걸 풀 거예요. 자, 물어보자 얘들아. 이게 원래 다른 애가 4의 x제곱 같은 게 있으면 풀 수 있다 없다? 못 풀어요. 근데 3의 x제곱이 주어지고 9의 x제곱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3의 거듭제곱꼴, 3의 정수제곱꼴로 나오면 가능하다고. 왜? 내가 얘를 t라고 지원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니까. 9의 1제곱 앞으로 빼고 9의 x제곱을 t제곱이라고 바꾸면 2차 부등식이잖아.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4의 x제곱이었으면 이런 짓을 못하니까 못 푸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이란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로 돼야 제일 뭔가 낮은 애를 t로 잡은 다음에 t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해서 엮는 게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중요하죠. 일단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뀐 식은 어떤 식이에요? 9t의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9t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3의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3의 x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아야 돼?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러면 이거야 당연히 무슨 의미로 바뀌어? x가 얼마 이상? 1 이상. 왜냐면은 밑이 3이니까 여러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배웠죠? 증가함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와야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범위 구하라고 하면 이건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만 보면 되네. 그래서 x의 자연수 x의 최소값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번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치환하면 돼. 알겠어요? 치환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2차 치환하고 나면 그냥 2차 부등식이니까 공수원에서 했던 걸로 풀면 돼요. 진짜 이따가 그 수능 기출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보고 싶긴 한데 여유 있으면 아니, 설명을 해주고 싶긴 한데 이런 거 배운 걸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좀 여력이 되면 시간적으로. 자 9번 보겠습니다. 항상 9번은 근데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9번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몇 번? 5번? 5번도 2의 x제곱 t로 치환하면 끝나는 거긴 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따로 개별식 보내지 알았지? 아니 해볼까 5번? 5번 그냥 빠르게만 쓸게요 그냥. 자 5번 9번은 안 한다. 9번 이거 해줬죠? 어떻게 하는 걸 했어 내가? y축과의 교점 보는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x에 0 넣는 거라고 했다. 아니 그래도 빨리 보여줄게. 아이씨 해야 돼. 이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궁금한 건 다 하고 가자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니 빡세게 하는 수업도 아닌데. 자 요거 t로 치환하면 t가 0보다 크다.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치환할 때 범위 맞죠? 이렇게 되고 그럼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얘가 t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4제곱을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16t가 되겠죠? 2의 x제곱 말고 나머지 2의 4제곱은 앞으로 빼내면 되잖아. 16으로. 그리고 더하기 k가 돼요. 그리고 말했듯이 t가 0보다 크다가 전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 크기 어디 있어? t가 얼마일 때? 8일 때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럼 이게 최소값이 여기 0일 때부터 이렇게 써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그래프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t가 8일 때 가지겠죠? 얼마로? 얼마로? k-64 맞나요?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34래. 아 k는 30이구나.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x를 구하라고 했는데 t를 구해서 8이라고 쓰면 틀려요. 맞죠? 자 t가 8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근데 t는 2의 x제곱이었어. 그러면 2의 x제곱이 8인 2의 세제곱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입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인 k 플러스 알파는 33이에요. 이 문제고요. 9번은. 자, 그 다음 9번은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거 4분면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기초적인 개형과 그 다음에 보통 4분면을 하기 위해서는 x가 0이거나 y가 0, 그러니까 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좀 고민할 게 많다고. 맞죠? 그럼 은근슬쩍 고민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하지 않아요. 맞죠? 한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9번을 보시면 일단 주어진 함수를 봐요. fx가 어떻게 주어졌다? 마이너스 2에 4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야. 그럼 방향성만 보자고. 보세요. 원래 y는 2의 3x 제곱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방향을 가져. 맞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x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y에도 마이너스 붙으면 원점 대칭을 했겠지?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그래프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는 방향성을 가진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2, 4분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이
원점 지나가기 전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x절편 구하는 게 불편해요. 왜? y는 꼴로 함수가 주어지니까. 그걸 x는 꼴로 만드는 게 어렵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보통 x절편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왜 y절편 쓰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y절편이 훨씬 구하기가 쉬워서예요. 왜? y절편은 x에 얼마 넣으면 돼? 0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x절편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2, 4분면을 지나 안 지나? 지나가 버리죠. 근데 y절편을 좀 더 낮춰서 원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2, 4분면을 안 지나죠. 그리고 내려가도 계속 2, 4분면을 안 지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 아까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것처럼 1번 x절편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얘기야.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 개형상 x절편이 0 이상이면 2, 4분면 안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2번 y절편이 마찬가지로 0 이하면 2, 4분면을 안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요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x절편은 y절편은 x에다가 냈다 0만 때려 박으면 나오거든. 그래서 대입을 해요. 얼마나? 마이너스 2의 4제곱 더하기 k죠. 이거 푸는 거야. 그럼 k가 얼마보다 작다고 16.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k의 최대값은 얼마다? 1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분면 지나는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프적인 개형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그래프적인 상황 정리를 해봤더니 x절편이 0 이상이다 또는 y절편이 0 이하다,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돼 라고 나온 거야. 근데 x절편은 못 구하니까 y절편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y절편이다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근데 보통 함수는 y는 꼴로 주어지니까 웬만해서는 그럼 y절편으로 풀겠지 앞으로. 그치 얘들아? x는 꼴로 주어지지 않는 한 함수가. 그 다음 10번 자 봅시다.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T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15년 지났더니 몇 배가 됐다. 3배가 됐을 때 30년 투자하면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됐어요.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15를 T에다가 15를 집어넣어. 그러면 자산이 몇 배가 됐대? 3배가 됐대. 그러니까 얘가 초기 자산이 3배가 되는구나. 어떻게 했을 때? A 곱하기 이거 A, T에다 15 넣는 거죠? 여기다가 15A에 1 플러스 10의 15. 자, T자리에다가 15 넣으시면요 요런 결과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얻었어요. 맞죠?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T자리에 얼마 넣는 거야? T자리에 30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K배가 된다. 이거에서 K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니 얘들아?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두 식을 나누기를 해서 풀기에는 나누기를 해도 풀리기는 할 것 같은데 예쁘게 안 풀리는, 아니 풀리긴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보자. 식을 세워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얘가 애초에 풀려요. 얘가 맞아 아니야. 잘 봐봐. 이걸 풀어볼게요. 내가 10의 15a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6은 t. 자 이거 넘긴 거야. 이거 넘기면 초기작은 날라가고 2분의 1 넘어가면 6이지. 그치 도현아? 그래서 6은 t의 1 플러스 t. 정리하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이 0이다. 그럼 t는 얼마죠?
t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가 나오는데 문제는 양수라고 했죠? 범위가 그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래서 t는 2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k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뭐예요? t제곱이죠?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끝나네?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에서 10입니다. 답은 10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식 나누기 하는 문제는 아닌 거야. 왜냐면 계산, 해봐. 지수함수 활용, 로그함수 활용일 때는 이게 계산을 하나 막 엄청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나눗셈 하는 거예요. 맞죠? 정리하는 문제였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방정식 우리가 배웠잖아. 지수 방정식이랑 로그 방정식 배울 거 아니야 오늘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활용.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연립이 가능하게 문제 냈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 오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파트를 조금 시작을 하다가 쉬어야겠죠?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오늘 배운 파트 한번 펴볼래요? 완벽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파트랑 구성이 동일할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에 로그 함수 개형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성질 배우고, 그 다음 평행 이동하는 거 배우고, 맞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배우고, 로그 부등식 배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살이 붙는 게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랑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있다고요. 애초에 그거는 로그 정의할 때 했잖아. 기억나 안 나?